2003년 1월 18일 저녁 10시 반,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의 912 센터로 어머니가 욕조에 빠져 숨을 안 쉰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했던 1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동생과 함께 외출했다 돌아오니 욕조에 어머니가 사망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술을 마셨다는 말에 경찰은 그녀가 몸을 가누지 못해 욕조에서 사망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시중에서 파는 복합 진통제 성분도 나왔기에 결국 사고사라 결론지었죠. 하지만 11개월 뒤 자매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체포됐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범인들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까지 캐나다 청소년 형사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언론에서 자주 사용했던 그들의 가명을 쓰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어머니 린다, 아버지 앤더슨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실증을 느낀 아버지가 집을 나가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엑스레이 기술자로 2교대로 근무했던 린다는 홀로 아이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그녀는 2001년에 한 남성과 재혼했는데 그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린다는 그와 사이에서 막내인 바비를 낳았지만 결국 그의 폭력성을 견디지 못해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죠. 이 뒤로 그녀의 음주는 더 심해졌고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술을 마셔 취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인 산드라와 베스가 집안일을 떠맡았는데 이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 10대 중반의 자매는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2002년에 직장을 잃은 어머니가 집에서 마냥 술만 마시자 자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고 좋은 옷도 사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가진 자매는 결국 최악의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어머니 린다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자고 말이죠. 그녀가 사망하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매는 어떻게 그녀를 살해해야 할지 인터넷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방법 중 자매가 고른 것은 익사였는데 빠르고 돋보이지 않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친했던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렸는데 친구들은 말리기는커녕 격려했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18일 점심 무렵부터 그들은 린다를 취하게 하려고 많은 술을 건넸고 심장 박동을 늦추기 위해 복합 진통제를 술에 탔습니다. 오후 6시가 되기 전 그들은 물을 가득 채운 욕조로 린다를 데려갔고 그녀가 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장갑을 낀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등을 문질러 준다며 그녀를 뒤돌게 했고 이때 산드라는 그녀의 얼굴을 누르며 익사시켰습니다. 술과 약에 취한 상태라 그녀는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집을 나온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며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반 무렵 집으로 돌아와 911에 전화를 걸어 욕조에 있는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들은 외출하기 전 어머니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말했고 계획대로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로 결론났습니다. 자매는 이모에게 나이가 어린 막내는 다른 가정에 잠시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6만 7천 달러, 자매에게는 약 13만 3천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됐죠. 거금이 들어오자 그들은 사치를 부렸고 11개월 만에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자매 중 한 명이 남자친구 A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범행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친구들처럼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요? 하지만 A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그들의 범행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기가 설치된 차를 A에게 제공했고 한 달 동안 그는 자매들과 대화를 통해 범행 사실을 고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모였고 2004년 1월 21일에 산드라와 베스는 체포, 언론에선 그들을 욕조 소녀들이라 불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 성인이었다면 종신형이었겠지만 미성년자라 7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10년의 징역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으로 캐나다 역시 YCJA라는 촉법소년과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처벌보다는 규정과 제한을 중점에 두기에 그들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금방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말이 10년형이지 6년의 감금과 4년의 사회봉사로 이뤄져 6년 만에 그들은 풀려났거든요. 남은 보험금은 회수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남동생에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풀려난 뒤 산드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자가 되었고, 베스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결혼해 어머니가 됐습니다. 베스가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온타리오주 법무사협회는 지원자가 선한 성품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며, 이는 과거의 모든 범죄 기록을 포함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아마 변호사가 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의 경우 10대 살인범들을 너무 동정어린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을 산드라와 베스. 그들이 다시는 나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